안녕하세요. 알파오메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팔란티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한 1월 18일에 올라왔던 글이에요. 2023년 내 최고의 탑스탁은 최고의 주식은 팔란티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스트롱바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근데 이 사람은 팔란티어 글을 올릴 때마다 항상 강력 매수 의견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유를 봤더니 일단 이 사람은 팔란티어의 주식을 가지고 있고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팔란티어에 대한 글을 올릴 때는 일단 좀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좋은 얘기만 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라서 일단 오늘은 제가 이 글을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너무 좋은 것만 얘기를 하지 않게 여러분 좀 조심하면서 방송을 좀 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요 글의 서머리를 한번 보면 팔란티어의 주가가 굉장히 현재 많이 내려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40달러에서 50달러였을 때는 너무 오버봇, 그러니까 너무 많이 샀고 주가가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정반대죠. 사람들이 주가를 너무 많이 팔았다, 과매도했고 지금 5달러에서 7달러 사이에 있는데 너무 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팔란티어는 굉장히 독특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을 굉장히 크게 할 것이고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일단 이 저자의 의견과 제 의견을 한번 같이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요거를 한번 좀 들어보시고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팔란티어의 주가가 지금보다 조금 더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뭐 한 예를 들어서 한 5달러에서 6달러, 한 7달러까지 이제 요 범위 안에서 주식을 계속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 또 본론으로 넘어가 보면요, 이 사람이 미래에 이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이유가 굉장히 무한의 성장 가능성을 가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민간 섹터에서 무한의 성장 가능성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요 부분은 이거 뭐냐, 이거 너무 뜬금없이 팔란티어가 무한 성장 가능성을 가져서 무한의 매출을 낼 것이다 라는 게 약간 좀 경계를 너무 희망적으로 쓴 거 아닌가, 요건 좀 이제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팔란티어가 탑 거버먼트 컨트랙터, 이건 우리가 맞죠. 그런데 이제 정부 수주를 이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팔란티어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제 좀 경계를 하고 있는 이유가 이 애들의 너무 매출이 지금 정부 쪽에만 의존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를 낳고 있는 것도 있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회사를 끌어갈 수 있는 골드마인, 그러니까 캐시카우가 어디다? 이 민간 분야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들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고객, 민간 분야에서 고객을 조금 더 많이 끌어와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제목을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3분기의 하이라이트가 뭐였냐면, 미국 내에서 민간 섹터의 고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24%가 늘어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건 굉장히 좋은 건데, 사실 이것도 이 이면은 좀 얘기가 좀 많이 좀 안 좋은 이야기가 있죠. 이거 제가 이제 저번에 영상에 보내드렸던 건데, 뭐였냐면, 이게 링크 달아드릴게요. 자, 미국 쪽의 그러니까 미국 쪽 상업 섹터 쪽의 레비뉴 그로스를 보게 되면 136%까지 이제 성장을 보이다가 2022년도 2분기, 2023년도 3분기에는 거의 53%까지 매출의 성장이 둔화가 됐습니다. 이거는 이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요거를 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민간 섹터에서 팔란티어가 지금 돈을 벌고 있는데 그 돈을 버는 성장이 지금 슬슬 멈추고 있다라는 걸 징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오히려 거버먼트를 좀 걱정을 했었는데, 오히려 13%에서 매출의 성장이 26%로 2배가 뛰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사람이 커머셜 쪽, 민간 섹터 쪽에 매출이 캐시카우라고 얘기를 했는데, 봤더니 2022년 3분기에 이 성장이 좀 둔화되고 있더라라는 거는 여러분이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알렉스 카프가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라고 이제 봤을 때, 지금 알렉스 카프가 굉장히 이제 좀 긍정적으로 철석같이 팔란티어를 믿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팔란티어가 뭘 할 수 있다? Maintain growth in its government business. 그러니까 그 정부 쪽의 사업은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다. 우리가 계속 이제 꾸준히 이어갈 수 있고, 동시에 뭐 할 수가 있다? 민간 쪽에서 우리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팔란티어를 굉장히 좀 알렉스 카프는 굉장히 믿고 있는 이 CEO의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고, 두 번째가 뭐다? 두 번째 보컬 포인트는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제 이 사람이 언급을 했어요. 알렉스 카프가.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조만간 끝날 것 같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팔란티어의 그런 뛰어난 기술력이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약간 좀 방위 산업 쪽에 이제 그런 어필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과 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오늘 이 전쟁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팔란티어가 전쟁 혹은 방위산업 관련주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일단 뭐 민간 업체 쪽에서 뭐 데이터 그런 뭐 인공지능을 통해서 데이터를 이제 분류하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조금 더 효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어내긴 하지만 방위산업, 그러니까 그 거버먼트 섹터 쪽에서는 방위 산업을 굉장히 좀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이 팔란티어를 방위 산업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뭐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이제 우상향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이런 것과는 정반대 쭉 우하향을 하고 있는 걸 봐서는 일단은 뭐 많은 사람들이 방위 산업 쪽에 일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 영상에도 보여드렸는데 이게 지금 팔란티어에서 이제 공개를 했던 그 타이탄이라고 하는 뭐 일단은 그런 통신 노드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미군이죠. 일단 거버먼트 섹터, 그러니까 방위산업 쪽입니다. 전장관리 지휘 통신체계의 일부로 일단 저궤도 위성 접근을 허용해가지고 이동식 정보 지상 기지국 체계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거는 뭐 미군 육군이랑 뭐 미군 육군이든 뭐 해병대든 이런 애들이랑 계속 이제 통신을 하면서 최신의 약간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인데 이런 걸 지금 팔란티어가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팔란티어를 방위산업 기업이라고는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어쨌든 제가 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팔란티어가 미래에도 성장할 것이다라고 이 사람은 굳게 믿고 있는데 이 저자는 이 전쟁이 이제 적절한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팔란티어가 분명히 지금 미국이 어떤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면 아니면 어떤 뭐 지구에 어떤 그런 분쟁이 있을 때 팔란티어가 여기서 일단은 어떤 뭔가를 가져갈 수 있는 강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언젠가 끝나겠죠. 언젠가 끝날 텐데 그러면 이 전쟁 이런 갈등이 또 없을까? 미래에 또 없을까요? 왜냐면 이런 갈등, 이런 전쟁이 계속 발생을 한다면 안 좋은 거지만 물론 우리에게 안 좋은 거지만 팔란티어에게 있어서 이게 굉장히 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회 아니면 뭐 팔란티어의 뭔가 우위를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좀 한번 찾아봤어요. 미국이 여태까지 전쟁을 얼마나 치렀나라고 이제 저는 한번 찾아봤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은 사실 미국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이 정말 누군가와 전쟁을 할 때는 팔란티어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미국의 전쟁을 했던 역사를 한번 쭉 살펴보면 미국의 역사는 거의 전쟁의 역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전쟁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뭐 최근부터 좀 볼까요? 일단 월인 아프가니스탄 전쟁했죠. 페르시아 걸프 전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라크 전쟁했고요. 베트남 전쟁했고요. 세계 2차 대전 있었고 1차 대전 있었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같이 싸워줬고 그 다음에 뭐 시빌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최근에 어떻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전쟁을 수없이 치러왔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미국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앞으로 미국이 어떤 나라와도 전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뭐 북한이랑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중국이랑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란이랑도 할 수 있겠죠. 이런 가능성은 엄청나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팔란티어가 계속해서 어필을 하고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팔란티어를 방위산업 기업으로 보지 않는가라는 거는 약간 저는 좀 의아하긴 하지만 어쨌든 요건 저 생각이고 여기서 이런 전쟁에서 팔란티어가 굉장히 많은 기회를 얻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제가 최근에도 이제 커뮤니티란에 올려드렸지만 팔란티어가 상업 분야, 민간 회사와도 굉장히 협력을 굉장히
꾸준히 하고 있어요. 요걸 제가 이제 캡처를 해서 올려드렸죠. 그래서 클라우드 플레이어와 지금 팔란티어가 협력을 하기로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 그래서 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클라우드 플레이어는 지금 굉장히 이제 미니풀 커스트 세이빙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돈이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파운드리를 이용을 해갖고 좀 회사 돌아가는 거를 좀 최적화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 요걸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그리고 또 포짓이라는 회사랑 R 스튜디오 인테그레이션을 하기로 했다. 뭐 이렇게 뉴스를 좀 전해드렸는데, 뭐 제가 포짓이라는 회사는 잘 모릅니다. 어쨌든 근데 포짓이 팔란티어와 뭐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이 회사의 R 스튜디오라는 이제 뭐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뭐 개인, 민간, 기업 뭐 이런 애들이 여기 R 스튜디오를 조금 더 활용을 해갖고 좀 뭐랄까요, 회사를 좀 잘 돌아가게끔 뭐 통합을 하는데 이 팔란티어가 협력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런 뉴스 보내드렸죠. 그러니까 거버먼트 쪽, 그러니까 뭐 전쟁 쪽, 뭐 국방부 쪽, 뭐 이런 쪽에서 계속 이제 뉴스도 올라오지만 그와 동시에 상업 쪽에 이런 뉴스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알렉스 카프 말처럼 이렇게 계속 지금 민간, 정부 다 섹터, 두 가지 섹터가 지금 뉴스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라는 건 여러분이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지금 5에서 7달러 완전 바닥인데 얘가 이래도 되나라는 싶을 정도로 뉴스는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뉴스가 또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어제 올라온 뉴스인데 뭐 그저께일 수도 있겠네요. 자, 팔란티어가 지금 미지오가 이 팔란티어에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 지금 significant value for client, 그러니까 고객들에게 굉장히 큰 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다. 팔란티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단 근데 뭐 이렇게 좀 좋은 의견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즈호가 얘네들 뉴트럴 레이팅을 줬어요. 일단 셀은 아니고요. 일단 가지고 있어라.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팔지 말고 일단 가지고 있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팔란티어의 타겟 프라이스를 7달러를 줬다. 근데 일단 되게 좀 짜게 준 것 같죠. 근데 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지금 왜냐면 팔란티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보스 그로스, 그러니까 보스는 여기서 말하는 건 프라이빗 섹터, 민간 분야, 그 다음에 정부 쪽 섹터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약간 성장이 둔화가 되고 있다. 왜? 지금 단기적으로 the acceleration growth become much more difficult.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안 좋으니까 단기적으로 이 팔란티어가 이 두 가지 분야에서 성장을 조금 이뤄내기가 단기적으로는 좋지 않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7달러로 준 것 같은데, 어쨌든 단기적으로 좋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객들에게 굉장히 significant, 그러니까 굉장히 큰 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회사다라고 이제 팔란티어를 평가했다라는 거예요. 그거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오늘도 좀 목이 아프네요. 잠깐 물 한 잔만 마시게요. 자, 그래서 일단 테크니컬 이미지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좀 많이 내려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뭐 여기 보면 뭐 RSI도 보이던데 RSI가 있고,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주가를 기술적인 분석은 잘 하진 않습니다. 그건 좀 참고를 좀 하시고.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기를 팔란티어가 지금 이제 공개 시장에 나오고 나서 뭐 7달러에 이제 했는데, 지금 굉장히 주가가 뭐 6, 7달러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고, 아마 한 5에서 6달러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개의치 않고, 지금 알렉스 카프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굉장히 리바운드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주가가 이렇게 많이 내려온 게 굉장히 괜찮은 엔트리 포인트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달러 커스트 에버리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여기 지금 가지고 왔는데, 자, 달러 커스트 에버리지라는 게 뭐냐. 자, 시스테미컬리 인베스팅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그냥 사는 겁니다. 굉장히 일정한 기간에 맞춰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만 원을 사기로 했으면 그냥 1월 1일에 10만 원 사고, 2월 1일 날 10만 원 사고, 3월 1일 날 10만 원 사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정액을, 그러니까 똑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사는 거를 이제 달러 커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하는데, 이 달러 커스트 에버리징이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죠. 뭐냐면, 자, 프라이스 볼레틸리티, 그러니까 가격의 변동성이 심할 때 이거를 약간 조금 완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가격 변동성을 감소해 시켜준다라는 게 일단은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 큰 장점이 있죠. 뭐냐면, 굉장히 높은 가격에서 그냥 몰빵을 해가지고 하는 것을 피하게 해준다. 여기 보면 럼프섬 인베스트먼트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몰빵이죠.
높은 가격에서 몰빵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해 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단 이 저자는 팔란티어가 지금 달러 커스트 에버리지 하기 굉장히 좋은 포인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리스크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뭐 이 사람은 굉장히 이제 이거에 팔란티어에 대해서 불리시하게 보고 있지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이거 뭐 많은 다른 이유들로 하여금 이거를 안 좋게 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그로스 픽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뭐 성장 쪽, 그러니까 민간 분야 쪽, 정부 쪽의 고객의 증가수가 더 둔화가 되거나 이렇게 된다면 이제 뭐 주가가 더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얘들이 아무래도 거버먼트 쪽, 정부 쪽 정보를 다루다 보니까 만약에라도 팔란티어에서 다루는 이런 데이터가 외부로 누출이 될 경우에는 정말 주가는 개박살 날 거다. 왜냐면 팔란티어가 지금 굉장히 높은 등급의 지금 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기술이 새어나간다 이러면 팔란티어는 거버먼트 섹터 쪽에서 완전히 신뢰를 잃게 된다. 그래서 주가는 많이 빠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영상을 좀 준비를 하다가 든 생각이 있어요. 왜 지금 팔란티어가 주가가 이렇게 지지부진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팔란티어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방위산업체에서도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민간 업체에서도 일을 하고 있지만, 얘네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얘네들이 얘기를 하는 아폴로, 그 다음에 파운드리, 고단 프로그램을 실제로 사용자들이 쓰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신 적 있으시면 저한테 링크를 달아주세요. 제가 좀 보게.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거나 예를 들어서 로키드 마틴처럼 전투기를 만들어서 이런 게 눈에 보이게 되면, 야, 실제적으로 얘들이 이런 걸 눈에 만들고 있네라고 좀 확신이 될 텐데, 이 팔란티어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좀 더 회사에 좀 확신을 갖기가 힘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어쨌든요,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좀 줄이려고 하고요. 뭐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좋은 자료 이런 게 있으시면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줄일게요. 감사합니다.